어머니, 요즘 제 친구들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모피코트라도 하나 해주던데, 어머니는 뭐 안 해주시나요?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불안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던 결혼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아들의 결혼을 앞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점점 이상한 조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요즘 다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 씨의 아들 민석은 지혜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혜는 당차고 아주 똑부러진 성격이었지요. 평소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인 아들의 배우자로 선영 씨는 지혜가 딱 맞는 상대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이 실수를 해도 며느리가 다 막아줄 것만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선영 씨는 아들 민석, 그리고 예비 며느리 지혜와 함께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강남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어머니도 마음에 드시죠? 응, 괜찮네. 여기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구나. 식당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주세요. 얼음 많이 넣고요. 차가운 물로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고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물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직원이 다시 돌아와 물을 따라주고 메뉴를 설명하려 하자 지혜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알아.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그 말투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가벼웠고 무엇보다 반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메뉴를 살폈습니다. 이거랑 이거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제가 짠 걸 싫어해서요. 네, 고객님. 최대한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하게요. 내가 싱겁게 먹거든요. 그리고 음식 빨리 주세요. 배고파. 이번에도 지혜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선영 씨는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실수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말투를 쓰는 건가? 선영 씨는 지혜가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갈수록 거슬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다가와 주문한 요리를 하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혜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좀 짠데요. 분명 덜 짜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조절해 드렸는데 혹시 더 싱겁게 원하시면 새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 번거롭게 뭐 새로 해요. 그냥 물 좀 더 부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해오는 걸로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부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직원도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손님, 조리된 음식에 물을 추가하는 건 맛이 변할 수 있어서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더 원하시면 조리 과정을 조절해서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 그냥 물 부어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굴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렇다면 직원이 다시 말을 잇기도 전에 지혜는 한숨을 푹 쉬며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진짜 손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무례한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 내고 먹으면서 요구하는 것도 못해요?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비스업이 뭐야? 손님이 왕이지, 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맞춰줘요? 그 순간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선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혜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선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러자 지혜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제가 뭘 무리하게 요구했나요? 솔직히, 이런 서비스 마인드로 어떻게 장사해요? 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그 순간 선영 씨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기본적인 배려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과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삼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인 민석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아주 심란했습니다. 집에 와서 선영 씨는 민석에게 말했지요. 얘, 지혜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걔 평소에도 그러니? 엄마, 지혜가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보셨죠? 저는 보통 그런 데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지혜는 정말 용감해요. 아들은 오히려 지혜를 두둔하고 나섰어요. 그 모습에 선영 씨는 그냥 말을 삼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또 있었어요. 어느 날 선영 씨는 지혜와 함께 신혼집에 들여놓을 물건들을 보러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둘씩 신혼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마련할 때였습니다. 선영 씨는 조금 피곤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당연히 도와야지.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인데 같이 봐야지. 오빠는 일 때문에 못 오니까 저랑 둘이 가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지혜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고 여기저기 물건을 둘러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주방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 세트 어때요? 지혜가 손에 든 것은 고급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릇 세트였습니다. 가격을 보니 꽤나 비쌌습니다. 응, 예쁘긴 한데 가격이 조금 나가는구나. 신혼집이니까 좋은 걸로 해야죠. 저렴한 그릇은 오래 못 써요. 선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신혼 살림을 차리는 데 있어 돈을 아끼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선뜻 사는 것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걸로 골라도 될 텐데. 그러나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랑 저기 있는 접시 세트도 같이 주세요. 주문이 이루어지자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지혜의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예쁜 걸로 하면 좋지. 그릇을 고르고 나자 이번에는 가전제품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냉장고는 무조건 빌트인으로 해야 해요. 요즘은 빌트인이 대세잖아요. 빌트인이 좋긴 한데 가격이 일반 냉장고보다 훨씬 비싸더라고. 그래도 신혼집인데 나중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자신이 미리 조사해둔 냉장고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같이 가격이 수백만 원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요즘 최고예요. 제 친구들도 다 이거 샀어요. 선영 씨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가전제품은 신혼집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에어컨도 한번 보고 가야죠. 요즘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돈을 쓰려는 걸까? 선영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산 물건들은 다 지혜 돈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 씀씀이에 어쩐지 선영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쇼핑을 하며 걸어가던 중 지혜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응, 무슨 말인데? 요즘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선물 하나는 기본으로 해준대요. 선물? 선영 씨는 순간 놀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말하는 거야? 지혜는 한껏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시어머니가 모피 코트 아니면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해주셨다던데요. 모피 코트? 네, 그래도 결혼하면서 며느리한테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의미로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그런 문화도 있나 보네. 그러나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환영의 의미로 선물을 해주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듯한 말투가 영 불편했습니다. 이걸 정말 해줘야 하는 걸까? 그동안 아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이 꽤 많이 들었고 집까지 마련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피 코트까지 해줘야 한다니 지혜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한테 좋은 선물 해주는 게 트렌드라니까요. 저는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이건 그냥 마음이 아니라 거의 강요 수준인데. 선영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 나도 모피 코트 같은 걸 해줘야 하는 걸까? 물론 예비 며느리를 위해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줘야 할까? 그동안 지혜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외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일, 쇼핑 중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싼 것만 골랐던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연결되며 커다란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닐까? 기본적인 배려도 없이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백화점에서 지혜와 함께 신혼집 물건을 고르면서 느꼈던 찝찝한 감정이 계속 선영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 내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 고민하던 선영 씨는 결국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녁은 먹고 왔니? 네. 회사에서 해결하고 왔어요.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석은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으며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늘 지혜랑 같이 백화점에 갔던 거 알지? 네.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가전제품도 보고 그릇도 골랐지. 그런데 선영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그러더라. 요즘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모피 코트나 명품 가방 같은 선물을 해준다고.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민석 씨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지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 그래요. 선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요즘 다 그렇다고? 네, 어머니.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당연한 분위기예요. 보상?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결혼하면서 포기하는 게 많아요. 예전처럼 남자가 다 책임지는 시대도 아니고 여자들도 자기 몫을 해야 하니까 대신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영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시어머니가 모피 코트를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가 집도 해줬는데. 어머니, 그게 꼭 코트가 아니어도 뭐 하나쯤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됐다는 의미로요.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닌가? 어머니, 지혜가 어머니한테 직접 사달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된 거죠. 그냥 친구들이 다 받았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게 꼭 어머니 사주세요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선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그 말의 의도는 선물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민석 씨는 그걸 단순한 대화라고 넘겨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둔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선영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피 코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친구들은 다 받았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해서야. 신중하게 생각하다뇨. 결혼을 하면 앞으로 네가 지혜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잖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넌 지혜에게 아무 불편한 것도 없니? 뭐 괜찮아요. 지혜도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예민할 때가 있긴 한데 그만큼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잖아요. 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선영 씨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조금 신경 쓰였던 일이 있어서야. 또 뭐요? 지난번에 같이 식당에 갔을 때 지혜가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었잖아.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지혜가 원래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런 걸로 너무 편협하게 보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고요.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걸까? 선영 씨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선영 씨는 지혜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지혜가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선영 씨도 오랜만에 건강 상태를 점검할 겸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혜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일이 많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대기실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접수 데스크에는 검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그래도 미리 예약했으니까 오래 기다리진 않겠죠? 지혜 씨는 조금 짜증이 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건 감수해야지. 그래도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병원 운영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선영 씨는 지혜 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만스러움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수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가만히 앞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줄에 있던 중년 여성이 접수 직원과 대화를 나누더니 선영 씨와 지혜보다 먼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방금 저 사람 새치기 했어요. 응? 새치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접수 직원이 안내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만 저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선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글쎄 혹시 급한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잖니. 아프신 분이라든가.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해야죠. 저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거예요. 지혜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곧장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지혜 씨는 접수 직원에게 다가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저 사람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에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고객님 방금 그분은 예약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서 먼저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예약이 바뀌었으면 우리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료 순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먼저 넣어주세요. 우리도 예약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간 건 병원 잘못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영 씨는 점점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그만하자. 선영 씨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이건 정당한 항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 거야.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 어머니,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우리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 하고 그게 맞는 건가요? 주변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혜를 흘끗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원장님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혜야, 그만해. 창피하잖아. 어머니,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선영 씨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예의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선영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선영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고?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아간다고?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보였던 모습, 식당에서 보였던 태도,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의 행동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혜야, 나는 먼저 가볼게. 건강검진은 다음에 따로 받을게. 갑자기요? 왜요? 그냥 좀 피곤해서.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의 표정을 바라보는 것조차 이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 선영 씨는 병원에서 지혜가 보인 행동을 보고 난 후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작은 조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넘겨보려 했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석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선영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서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는 가볍게 물었지만 선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봐라.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는 테이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내가 지혜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아,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죠?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척 실망스러웠다.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망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영 씨는 조용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선영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정말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가족이 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거야. 민석은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원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아니, 민서가, 그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그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지혜도 억울했을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불만을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야. 처음에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지. 손해 안 보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멋져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보면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일 거다. 너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네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든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 삼을 거고 결국 너희는 매일같이 다투게 될 거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지혜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그 태도가 너를 향하게 될 거다. 그때 후회하면 늦어. 네가 정말 이 결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지혜와 깊이 대화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민석은 긴 침묵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지혜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며칠 후 민석은 지혜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하고 너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던 날 이야기 들었어. 지혜 씨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 오빠. 나 억울해. 병원 운영이 엉망이라서 내가 당연한 요구를 한 건데 어머니가 그걸 문제 삼으신 거야? 지혜야,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더라. 너한테 실망하셨다고 해. 그러자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나한테 실망을 해? 오빠,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나도 네가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 오빠,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지혜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오빠, 난 처음부터 어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혜야. 어머니는 너무 보수적이야. 솔직히 말해서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너무 불편해. 지혜야,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 태도에 대한 거야. 아니야, 오빠. 이건 어머니가 나를 괜히 깎아내리는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만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말처럼 평생 다투면서 살아가겠구나. 민석은 며칠 후 결국 지혜에게 통보를 했어요. 지혜야, 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우리 결혼 지금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나 더 이상 확신이 없어. 네가 내 배우자로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말도 안 돼. 오빠 지금 어머니 말만 듣고 나랑 파혼하겠다는 거야? 지혜야, 이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지금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네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 나는 그런 사람과 평생 살 수 없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민석은 결혼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 결혼 하지 않는 게 맞았어요. 선영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민서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뻔한 결혼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